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조합이라는 내용인데, 저번 시간에 이제 순열이라는 게 뭔지를 좀 배웠어요. 그래서 순열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표현만 좀 해보자, 그래서 기호적으로 좀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여태껏 중학교 때 배워왔던 그 경우의 수에서 표현만 좀 다르게 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 순열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7명 중에 5명을 뽑아서 뭐 하는 거였죠? 뽑은 다음에 순열이라는 건 줄 세우는 거였죠. 그죠? 줄 세우는 걸 이제 순열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그거를 보통 줄 세운다라고도 표현하지만 뽑아서 나열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7명 중 5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너네 그럼 이거 어떻게 써? 7명 중에 5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라고 하면 뭐 순열로 표현 안 해도, 그냥 너네는 내가 말했죠, 순열로 굳이 표현 안 해도 우리는 원래 배웠던 걸로 풀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몇 자리를 만들어야 돼? 5자리 이렇게 만들어서 풀지 않겠어? 그지? 그러면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을 뽑는 게 몇 가지? 7가지. 여긴 몇 가지? 6가지. 몇 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그리고 얘네들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뭐 해주는 거였죠? 곱해주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쓸 거냐면, 표현을 바꿔줘서 7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해서 7P5라고 쓰기로 한 게 순열이었죠. 그죠? 이게 순열의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었어. 그죠?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조합이라는 거거든요. 조합. 근데 이 조합이라는 게 말이 좀 애매해.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건 우리가 여태껏 배워왔던 거에 그냥 좀 기호만 이렇게 써서 표현해주자 라는 거였는데, 조합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합이라는 건 이거야. 7명 중 5명을 잠시 7명 중에 5명을 뽑기만 할 거야. 7명 중에 5명을 뽑는다 라고 하는 게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차이점이 있으면 뭐냐면, 순열은 7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까지가 순열인데, 조합이라는 건 7명 중에 5명을 뽑기만 하는 거야. 7명 중에 5명을 뽑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쓸 거냐면, 7명 중에 5명을 뽑기만 한다 해서 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의 약자는 뭐 그 조합, 컴바이트의 그 조합입니다. 그 조합하다 할 때, 그 컴바이트 할 때 그 조합인데, 그래서 이걸 7명 중에서 5명을 뽑기만 한다라고 해서 표현을 할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이 됐어? 근데 너네 한번 생각해봐. 이 7명 중에서 5명을 뽑기만 한대. 그럼 뽑기만 한대. 그럼 일단 틀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하는 애는 줄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5자리를 만들어 놓고 생각을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앞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는지, 그 다음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이 됐단 말이죠. 근데 조합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너네가 이거를 너네 지금 머릿속으로 7명 중에 5명을 뽑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기가 어려워. 왜? 애초에 틀을 자체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왜? 뽑기만 한다고 하는 건 애초에 줄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어떤 묶음을 만든다는 건데, 그 안에 몇 명이 막 바뀌고 이렇게 데려가는 거를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은 너네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해내기가 좀 어려워. 생각을 해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너네가 머릿속으로 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7명 중에 5명을 뽑기만 하는 게 어떻게 될까? 라는 그 생각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이 조합은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이렇게 풀어볼 거야. 잘 봐. 일단 7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시킨다고 하는 게 순열이었잖아요. 난 이걸 이렇게 2가지로 볼 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7명 중에 5명을 뽑는데, 그죠? 그리고 그걸
나열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거든요. 그럼 7명 중에 5명을 뽑아서까지는 뭐야? 7명 중에 5명을 뽑아서까지는 뭘 써야 되는 거야? 방금 배웠잖아. 조합. 그렇죠. 조합을 써야 되는 거예요. 7명 중에 5명을 뽑는다 해서 조합을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나열한다고 하면 얘들아 지금 몇 명을 뽑은 거야? 5명 뽑은 거잖아. 5명을 나열하겠다는 거네. 그지? 7명 중에 5명을 뽑아서 그걸 나열한다라고 하면 몇 명을 나열하겠다는 소리야? 5명을 나열하게 보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7명 중에 5명을 뽑는다는 건 7C5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뽑은 그 5명을 일렬로 나열시킨다고 하니까 몇 명을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야? 5명을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잖아. 그럼 너네 5명을 일렬로 나열시키는 걸 뭐라 쓸 수 있어? 5명을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 내가 뽑은 5명만. 그러니까 좀 순열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겠다 이거야. 순열을 좀 잘라서 생각해 보면 일단 5명을 먼저 뽑아. 그럼 얘네는 순서 없이 그냥 5명 이렇게 뽑혀 있잖아. 그럼 내가 이제 이 걔네들 5명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줄 세우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줄 세우고 싶은 인원은 몇 명이야? 5명이지. 그럼 5명을 일렬로 나열시킨다고 하니까 뭐라고 써야 돼? 5팩토리얼인 거지. 이렇게. 이걸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순열이 되는 거야. 왜? 우리 지금 순열을 좀 잘라서 본 거잖아. 우리 순열을 좀 잘라서 본 거 아니야? 이거 자체 우리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잘못 썼네? 이걸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그지? 그걸 좀 나눠서 생각해 본 거야. 뽑고 나서 뽑은 인원을 나열시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그 중간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조합이 있었다 이거지. 조합이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쉽게 이거를 말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조합을 순열에서부터 좀 가져와 보자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조합은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이해했어? 조합은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 조합과 순열 간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순열이라는 건 너네가 원래 문장을 딱 보고 그냥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는 그거에서 기호만 표현한 거라면 순열이라는 건 조합이라는 건 계산법을 조금 알아야 돼요. 조합이라는 건 좀 계산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써보면 7P5라는 녀석을 나눠서 생각해보면 원래는 76543의 곱이었는데 이걸 좀 나눠서 생각해보면 7명 중에 5명을 뽑은 다음에 내가 뽑은 5명을 일렬로 나열시키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조합이라는 건 쉽게 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없어서 순열을 좀 도움을 받겠다 이거야. 순열의 도움을. 그래서 우리는 이 조합을 뭐라 쓸 수 있냐면 7P5에 5팩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 양변에 5팩으로 나눈 것 뿐입니다. 이해했어? 이해했니 얘들아? 그래서 이걸 뭐라 쓰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면 7P5라는 건 7C5라는 건 7명 중 5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걸 그 5명을 나열하는 것 분의 1로 곱해주는 거야. 즉 그 5명을 나열하는 거를 나눠주는 겁니다. 좀 애매하죠? 좀 애매해? 그럼 이런 겁니다. 그럼 얘들은 7C 말고 6C 이런 거 6C 이런 거 얘는 의미가 뭐냐면 6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6명 중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를 뭘로 나눠줘야 되는 거냐면 2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이 됐어? 이해했어? 그걸 이렇게 이렇게 조합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순열은 너네가 여태껏 그냥 이렇게 풀어왔지만 조합은 이렇게 풀 수가 없어서 순열의 힘을 좀 도움을 받겠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계산하기 너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들아. 매번 이렇게 순열 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내가 이걸 좀 기호적으로 표현할 건데 얘들아, 내가 저번 시간에 너네 개념할 때 순열을 내가 어떤 문자적 표현으로 쓰지 않았어. 개념할 때 문자적 표현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걸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알려주려고 굳이 문자적 표현으로 안 알려준 거야. 왜냐면 너네가 이걸 처음 배우는 건데 갑자기 문자로 나와버리면
사실 그러니까 표현만 달라진 거지 아무것도 안 바뀌어진 건데 갑자기 그런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너네가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조합에서는요. 얘가 말로 설명이 어려우니 어쨌든 그 문자의 힘을 좀 받아야 돼. 그리고 어차피 순열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좀 문자적으로 좀 한번 표현해 볼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MPR이라는 걸 내가 저번 시간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해 줬던 것 같은데 MPR이라는 걸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네 5p3을 뭐라 쓸 수 있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2팩분의 5팩이라고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해됐니? 이해했어? 그래서 얘를 뭐라 표현할 수 있었냐면 5-3 팩토리얼 분의 5팩이에요 라고 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문자로 표현해주면 이거야. 이게 순열을 문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둬야 돼 얘들아. 이것도 알아둬야 돼. 왜냐면 이 문자 가지고 너네가 물론 순열에서 문제 보였지만 문자 가지고 어떤 그 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줘야 됩니다. 됐어? 그럼 이거 가지고 조합도 한번 표현해 보겠다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조합도 표현해 볼 건데 그럼 조합이라는 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NCR이라는 건 NPR에서 뭘 곱해야 되는 거야? 이거대로 가면 NPR에서 뭘 곱하는 거야? NPR에서 뭘 곱해? R팩분의 1을 곱해줘야 되지 않겠어? 무슨 말이 됐어? 서로 다른 N명에서 R명을 뽑은 건 서로 다른 N명에서 R명을 뽑는 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에서 그 일렬로 나열하는 것만 빼주면 뽑기만 나온다는 거지. 서로 다른 5명 중 뽑아서 나열하는 것 중에서 나열하는 것만 빼면 뭐만 남겠어? 조합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의미입니다. 이걸 다시 또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야. NC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게 조합입니다. 알아둬야 되긴 해요. 솔직히 근데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이 기호를 쓰진 않아. 그냥 일반적인 그 경우의 수 문제, 또 조합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 기호를 표현해서 쓰는 문제가 좀 나와요. 그때는 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거야. 얘들 계산 좀 한번 해보자. 얘들 계산 좀 한번 해볼게. 6C2에다가 얘를 이렇게 올려서 써도 되지 않겠어? 6P라고? 너무 크다. 6P라고 써도 되지 않아? 그치? 분모에 2팩토리얼 들어가고 분자엔 6P라고 써도 되잖아. 그럼 6P는 얼마야? 그렇죠. 6P는 6 곱하기 5라서 30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약분하면서 얼마가 되는 거야? 15가 되거든요. 되니?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5C2는 얼마일까라고 하면 5P가 이게 분자로 있고 분모에 뭐가 있어? 2팩이 이렇게 있겠죠? 됐어?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2팩분의 5 곱하기 4가 되면서 약분되면서 얼마가 돼? 10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너네가 생각이 좀 된다면 굳이 분자를 이렇게 P, 5P로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분자는 5C2는 5P가 분자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너네 7P 다시 썼다. 7C3을 뭐라 쓸 수 있냐면 어차피 분자에는 7P3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야 돼?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들어오겠죠. 그걸 뭘로 나눠줘야 돼? 3팩으로 나눠줘야죠. 그래서 3팩은 뭐라 쓸 수 있어?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바꿔 쓸 수 있으니 약분시켜주면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서 얼마 남아? 35라고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게 조합입니다. 이게 조합의 정의고 조합을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합이라는 건 순열과는 거의 조금의 결이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결이 다르지만 사실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뭐 연습을 좀 해보면 너네 그럼 8C3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돼? 8C3 분자에 뭐 곱해? 8 곱하기 7 곱하기 6 가지고 분모에는 뭘로 나눠야 돼? 3팩토리얼. 그렇지. 이걸 계산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됐니? 요게 조합이야. 이게 조합입니다. 자, 그럼 조합에 조금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합 특징들을 한번 좀 보고 가면요. 자, 이런 건데 일단 이거 말만 좀 잘 생각해주면 돼. 말만 좀 잘 생각해봐. 너네 내가 예전에 전에 내가 NP0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지 않았어? NP0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 있거든? 의미가 뭐야? 의미 생각해봐. NP0 N명 중에서 0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지. 있어 없어? 그래서 이거 0일까? 아니요. 그런 경우도 한 가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명 중에 아무도 안 뽑는 경우도 한 가지 있는 거지. 아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예 못 일어나는 가능성은 아니잖아. 내가 여기서 너네들 중에 아무도 안 뽑을 거래. 내가 오늘 너네들 뭐 커피를 사주고 싶은데 아무도 안 뽑을 거야. 별로 사주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안 뽑을 거야.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것도 한 가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야. 마찬가지로 NC0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N명 중에서 0명을 아무도 안 뽑는 거지. 그것조차도 그 가능성은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안 뽑는 경우도 한 가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면서 내가 NPN은 뭐라 그랬죠, 얘들아? 의미만 먼저 생각하면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냥 N팩토리얼이지. 7명 중에서 7명을 다 뽑아서 일렬로 나열시키는 건 그냥 N팩토리얼, 7팩토리얼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는 좀 달라. 여긴 좀 다른 게요. NCN은 1입니다. 잘 생각해봐. 7명, 만약에 7명을 나열시킨다고 해. 7명 중에서 7명을 뽑기만 할 거야. 그럼 전부 다 뽑는 거 아니야? 그거에 순서가 있어? 없지. 내가 여기서 너네를 다 뽑을 거야. 내가 여기서 너네를 다 뽑을 거야. 야, 가자 하면 너네들 다 일어나서 가는 거잖아. 근데 그걸 뽑는 거에 순서가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있을까? 너네 다 일어나서 가는 게? 너네 다 뽑는 거에 내가 다 뽑는 거에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 없겠죠. 물론 뽑는 순서를 정하라면 하겠지. 근데 나는 그냥 뽑기만 할 거니까 내가 너를 뽑고 너를 뽑는 거나 너를 뽑고 너를 뽑는 건 똑같은 경우죠. 그죠? 무슨 말이 되니? 그래서 이것도 1입니다. N명 중에 N명을 뽑기만 하는 건 한 명인 거야. 한 가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나오거든. 제일 중요한 거. 잘 봐. 너네 OC3이라는 게 있어요. OC3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다. OC2라는 게 있고, OC3이라는 게 있거든? 얘네들의 차이는 좀 뭘까? 얘네들의 차이는 뭐야? 뽑는 사람 차이가 있죠? 근데 조금 뭔가에 좀 특징이 있지 않아? OC2와 OC3에 조금 뭔가 이 기호를 좀 보면 뭔가 좀 연관시켜보고 싶은 특징이 하나 있지 않아? 대충 눈치챌 텐데? 뭔가 특징이 있지 않아? 특징이 안 보여? 그래? 특징 안 보여? 얘네 둘이 더하면 뭐가 돼? 5 되죠? 그러니까 5를 지금 나눠 가진 거 아니야? 그치? 2랑 3이라는 건 5를 좀 잘라서 나눠 가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럼 그 말은 즉 얘는요 5에서 2만큼을 고르면 남은 건 몇 개야? 3개만큼 남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7C3이랑 7C4랑도 이런 관계겠죠. 그지? 또는 뭐 8C2랑 8C6도 이런 관계일 겁니다. 그죠? 그럼 얘네들은 같아. 이건 순열과는 다른 뭔가의 그 중요한 특징이야. 얘들아, 이건 진짜 중요한데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법칙, 이 성질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이 성질을 많이 이용해.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얘들아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를 들면 거기 있는 사람도 많고 내가 전체에 뽑을 사람도 많고 전체적으로 사람도 많은데 내가 거기서 뽑을 사람도 많아지면 수가 커지잖아. 예를 들면 15C 11이야. 그럼 일단 시작이 몇부터 시작이야? 분자는 15부터 시작해야 돼. 맞잖아. 그러면서 쭉 가겠지. 그지? 쭉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분모는 뭐야 또? 11 팩토리얼이야. 그지? 그럼 수가 어떻게 되겠어? 엄청 큰 계산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엄청 수가 크고 막 정리도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바에는 이거랑 똑같은 15C 4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 13 곱하기 12 이렇게 작게 무슨 말이 됐어? 무슨 말이 됐어? 굳이 큰 수로 하는 것보다는 그거랑 똑같은 수인 작은 수로 해주는 게 더 좋다 이거야 계산하기. 그래서 이걸 진짜 많이 쓸 겁니다. 이걸 진짜 많이 쓸 건데 얘가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너네 여기 지금 몇 명이야? 11명이잖아 지금. 딱 11명이 있어. 11명이 아닌가? 10명이구나. 10명이 있어. 그럼 내가 오늘 너네한테 뭐 음료수를 사주고 싶어. 그래서 근데 좀 맨날 지각하는 애들이 있어. 난 걔네들을 별로 사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내가 17명만 데리고 갈 거야. 오늘 나랑 커피를 뭐 음료수를 마시러 갈 7명을 뽑아서 가는 거나 그거나 오늘 내가 커피를 안 사줄 3명을 고르는 거나 똑같다 이거야. 오늘 내가 10명 중에 7명을 뽑아서 커피를 먹으러 갈 그 7명을 뽑는 거나 오늘 내가 커피를 안 사줄 3명을 뽑는 거랑은 같은 거라 이거지. 왜? 뽑기만 할 거니까. 뽑기만 할 거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여기 가고 싶은 7명을 데리고 가면 교실에 남아있는 3명은 자연스럽게 남아버리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 경우나 데리고 가는 경우나 똑같다 이거야. 물론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얘는 계산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잘 봐. 내 계산해볼게. 그럼 너 얘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팩분의 5 곱하기 4겠지. 맞아? 따라서. 그럼 얘는 뭐라고 계산해야 돼? 3팩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아니겠어? 따라왔어? 그래서 얘는 이제 2 곱하기 1이라서 이렇게 약분되면서 얼마가 돼? 10이 되겠죠? 얘는 뭐라 해야 돼?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이렇게 지워지면서 얼마가 돼? 10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 똑같아. 이건 진짜 중요한 특징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한번 해볼게.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있어? 3까지 있어?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0 곱하기 9 곱하기 8까지 이렇게 있네? 됐니? 그럼 얘는 뭘로 나눠줘야 돼? 얘 저 4까지 아니야? 그지? 4까지 같은데? 4까지. 그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쭉 가서 1까지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중간이 어디까지 사라지냐면 7부터 4까지 사라질 거야. 그러면서 여긴 뭐가 남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남겠지. 얘도 분모에 뭐가 있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있겠지. 둘이 똑같다 이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 과정은 정말 중요한 건데 뭐냐면 NCR은요. 어떤 NCR은 NCn-R이랑 똑같습니다. NCR은 NCn-R이랑 똑같아. 그래서 좀만 연습해보면 11C4랑 누구랑 똑같겠어? 그렇죠. 11C7이랑 똑같은 거야. 15C12랑은 누구랑 똑같겠어? 그렇죠. 15C3이랑 똑같아. 그래서 너네는 문제에서 N값이랑 R값을 비교했을 때 N값의 절반을 넘어가잖아? N값의 절반을 넘어가는 수가 나오잖아? 그럼 반대로 푸는 게 더 편하다 이거야. N값의 절반을 넘어가는 수가 나오면 그거랑 똑같은 수가 더 작은 수로 푸는 게 더 편하다 이겁니다. 이걸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조합이라는 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당연히 조합에서도요. 일단 이제 다 했어. 조합에서도요.
뭐 진짜 중요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것도 하나 좀 알아갑시다. 이거는 좀 나중에 배우는 거긴 한데요. 여긴 그냥 좀 알아주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야. 요 내용이거든. 2번. 근데 2번 내용을 내가 설명하려면은 이게 그 고3으로 넘어가면 확률과 통계라는 걸 배워요. 근데 그때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얘는 그냥 너네가 알아두면 좋기 위해서 그냥 써놓긴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무슨 공식이냐고 하냐면 이걸 하키스틱 공식이라고 하거든. 그게 왜냐면 너네 혹시 파스칼이라는 사람 알아? 파스칼이라는 사람 알아? 수학자 몰라? 파스칼이라는 사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좀 미쳤나 봐. 그래서 막 무슨 이 조합 가지고 뭔가 이 삼각형을 만들어 버렸거든. 그래서 그게 파스칼의 삼각형인데 무슨 삼각형이냐면 NC0, NC1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줄마다 이 수가 한 칸씩 높아지면서 즉 뽑는 그 전체 수를 한 칸씩 높여가면서 막 이렇게 써본 거야. 심심했나 봐. 이렇게 막 써가지고 하나씩 늘어날 거 아니야. 어찌됐든 간에 n값이 하나만 늘어나면은 뽑을 수 있는 수가 하나씩 더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한 칸씩 계속 늘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날 거야. 4C0, 뭐 4C1, 4C2, 4C3, 뭐 4C4 이렇게 해서 계속 하면서 그게 결국엔 무슨 모양이 되냐면 이 삼각형 모양이 된다 이거지.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인데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오는 공식입니다. 이게 무슨 공식이냐면 하키스틱 공식인데 뭐냐면 잘 봐. 아니다. 이건 하키스틱 말고 이건 역삼각형 공식이라고 하는데 역삼각형 공식. 하키스틱 공식과 역삼각형 공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뭐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어차피 지금 필요 없어. 얘는 지금 역삼각형 공식만 볼 건데 하키스틱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더하잖아? 그럼 이거가 된다? 이렇게 세 개를 더하잖아? 그럼 여기가 돼. 이게 하키스틱 공식이야. 근데 이건 굳이 뭐 필요 없으니까. 우리 역삼각형 공식만 보면 역삼각형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아무거나 내가 잡고 역삼각형 만들면 아무거나 내가 잡고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두 개 잡고 역삼각형 만들잖아?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의 합이 얘입니다. 그게 이거야. 봐봐. 그대로 써볼게. 3C2는 얘대로 한번 써보잖아? 얘대로 한번 써볼게. 하나 뺀 거에다가 똑같은 R. 그죠? 하나 뺀 거에 R에도 하나 뺀 거. 둘이 더해. 요렇게. 맞아? 내가 저 공식대로 쓴 거 맞아? 그지? 일로 와봐. 맞아? 둘이 더하면 3C2 나오잖아. 그지? 이 공식이야. 2C1 더하기 2C2 하니까 3C2 나오잖아. 그지? 이 공식이야. 실제로 나옵니다. 얘 얼마야? 1이죠? 얘 얼마야? 2죠? 얘 계산하면 3입니다. 되니? 이거 나와주는데 외워주면 좋아요. 사실 이거는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어디서 나오냐면 또 문자로 표현할 때, 문자 정리할 때, 조합을 문자로 풀 때, 문자에 관한 기호를 뭐 식에 관한 문자를 풀 때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되니?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이렇게 조합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봤잖아. 그럼 이제 조합에도요. 내가 수련에서도 중요한 문제 탑5를 얘기했었잖아. 조합에서도 중요한 문제 탑6가 있습니다. 조합 탑6가 있는데 조합은요.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 생각보다 너네가 이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요. 이거를 이제 너네는 제일 먼저 헷갈리는 건 이걸 순열을 써야 될지 조합을 써야 될지를 제일 많이 헷갈려 하고 그걸 제일 많이 헷갈려 하고 조합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생각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경우가 좀 있어. 근데 사실 너네 조합 문제를 해봤어. 똑같이 중2 때 조합 문제 똑같이 해봤다? 예를 들면 너네 혹시 기억나니? 대표 한 명과 부대표 한 명을 뽑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면 6명의 학생이 있어. 6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 한 명과 부대표 한 명 뽑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어? 기억 안 나? 6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 한 명이랑 부대표 이렇게 한 명을 뽑을 거래. 그치? 그럼 너네 대표 한 명 뽑는 걸 몇 명으로 할 수 있어?
대표 먼저 뽑을 거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가능성 몇 가지야? 6가지. 그 다음 부대표를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은 5가지 아니겠어? 내가 대표를 한 명 뽑았으니까. 그래서 얘는 뭘 할 수 있어? 30가지예요 라고 쓸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아마 이걸 기억날까? 대표 2명을 뽑을 거래. 대표 2명. 그럼 이건 뭐라 쓸 수 있어? 6 곱하기 5. 대표 2명 뽑을 거니까. 그지? 근데 그걸 뭘로 나눴어? 2로 나눠줬죠. 됐어? 왜? 여기 있는 대표 2명은 역할이 같잖아. 똑같은 대표 2명이잖아. 그럼 내가 너를 뽑고 너를 뽑나, 너를 뽑고 너를 뽑나, 너네 둘은 똑같은 대표라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지. 그냥 순열로 뽑아버리면 너 뽑고 너 뽑는 거랑 너 뽑고 너 뽑는 걸 같이 세주겠다는 건데 사실 이 둘은 같은 경우 아니겠어? 그지? 그래서 그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준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결국엔 조합이야. 이게 결국엔 뽑기만 한다 이거야. 이게 결국엔 조합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중2 때 순열과 조합을 다 한 번씩 해봤어. 근데 여기서는 그냥 표현만 조금 달라진 것 뿐이야. 이해됐니? 표현만 조금 달라지고 그때는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을 조금만 더 보자 이거죠. 됐니? 그래서 오늘 탑5를 볼 건데 첫 번째 누구누구는 포함하고 두 번째 누구누구는 포함하지 않고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두 개를 설명할 건데 누구누구는 꼭 포함을 해야 되고 누구누구는 꼭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이거를 인사청탁 문제라고 할 거야. 인사청탁이 뭔 줄 알아? 청탁은 뭔 줄 알지? 청탁이 뭔 줄 알지? 청탁은 뭐야? 청탁은 뭔지 몰라? 청탁은 내가 누구한테 이제 돈을 주고 뭔가 부당한 걸 시켜달라 하고 부탁을 하는 거지. 뇌물 주고 막 뭐 부탁드리고 하는 거 그런 거 막 정치에서 막 하잖아. 그런 거 그걸 청탁이라고 하고 인사청탁이라는 건 사람 간의 청탁이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이제 대학교를 갈 거잖아. 그지? 대학교를 갈 거야. 근데 어떤 수학과가 있는데 수학과를 5명 뽑을 거래. 어떤 대학교 수학과를 5명 뽑을 건데 지원자가 20명이야. 지원자가 20명이고 수학과가 5명을 뽑을 거래. 근데 이 지원자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A, B가 포함되어 있어. A, B라는 녀석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해되니? 근데 첫 번째 A와 B는 반드시 포함시켜 주세요. 5명을 뽑을 건데 A와 B는 반드시 포함되게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요 그냥 5자리 중에 이미 2자리는 누구 거야? 내가 거기 면접관들한테 돈을 좀 줬나 봐. 그래서 내가 오늘 가온이랑 유리는 꼭 그 학교에 붙이고 싶어. 그래서 걔네 둘은 꼭 뽑아주세요. 돈 막 줬어. 그럼 금이 2자리는 가온이랑 유리 거야. 그지? 그럼 남은 애들은 물론 미안하지만 남은 애들한테는 3자리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럼 일단 그 5자리 중에서 이미 여기는 가온이랑 유리가 이렇게 있다고. A랑 B가 이렇게 있다고. 됐어? 그럼 남은 3자리 갖고 몇 명이 싸워야 돼? 18명이 싸워야 된다 이거지. 18명이 남은 3자리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거야. 그럼 18명 중에 몇 명만 뽑으면 돼? 3명만 뽑으면 돼. 그럼 여기는 선생님 왜 조합인가요? 라고 하면 일단 뽑기만 하면 되잖아. 예를 들면 물론 순서를 매기는 건 논외고 뭐 등수를 매기는 건 논외로 하고 일단 대학교를 그 과를 합격할 애들 뽑는 거잖아. 내가 너를 뽑고 너를 뽑고 너를 뽑나 너를 뽑고 너를 뽑고 너를 뽑는 거는 어차피 내는 뽑기만 하기건 내는 그냥 순서 필요 없이 이 학과에 누가 들어와야 돼 라고 하면 그냥 뽑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를 생각 안 해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야. 순열과 조합을 구별하는 한 가지 특이점은 순서를 생각해도 되느냐 안 했느냐. 내가 너를 뽑고 너를 뽑고 너를 뽑는 거에 또 너를 뽑고 너를 뽑고 너를 뽑는 거에는 구별이 가냐 안 가냐 이거지. 만약에 구별을 해줘야 된다? 그럼 뭐야? 순열이야. 근데 구별을 안 해줘도 돼? 그럼 조합인 거지. 마지막에 뽑아놓고 그 녀석을 순서를 생각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로 차이로 순열과 조합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뽑기만 하면 돼. 그죠? 그래서 뭘 쓰는 거야? 조합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남은 18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A와 B는 반드시 포함 안 해야 된대. 난 이제 난 뭐 다 필요 없는 거 봐. 난 쟤는 꼭 떨어뜨리고 싶은 거야. 쟤네 둘은 꼭 떨어뜨리고 싶은 거야. A, B는 꼭 떨어뜨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면접관들한테 돈 주면서 쟤는 절대 안 돼요. 쟤는 인성이 글러 먹었어요. 쟤네 둘은 안 돼요. 라고 해서 5자리 중에서 그럼 5자리 중에서 이미 들어가는 애 없어? 근데 단 누구는 벌써 탈락한 셈 치는 거야? A와 B는 벌써 탈락한 셈 치는 거야. 난 죽어도 쟤는 안 뽑을 거거든. 그래서 총 몇 명 중에 몇 자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A, B를 제외한 18명 중에서 몇 자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5자리 가지고 싸우는 거지. 그래서 5명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니? 이해했어 얘들아? 이런 겁니다. 이게 인사청탁 문제야. 그 세 번째. 적어도 A와 B 한 명, 적어도 A와 B 한 명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얘들아, 적어도 A와 B 한 명이라고 하면 적어도 A와 B 한 명이라고 하면 적어도 하면 무슨 사건이라고? 내가 순혈에서도 얘기했는데 무슨 사건? 까먹었어? 적어도 하면 내가 또 무슨 사건이라고 했지? 무슨 사건? 물론 지금 안 배우긴 하지만 무슨 사건?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여사건. 내가 얘기하긴 했었죠. 여사건이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굳이 얘네를 적어도 A와 B를 한 명을 뽑는다라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 A 뽑히고 B 안 뽑혀. 이래도 돼? 그치? 적어도 A와 B 중 한 명은 있어야 되니까. A 안 뽑히고 B 뽑혀도 돼. 그리고 A 뽑히고 B도 뽑혀도 돼.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세 가지를 직접적으로 다 구할 바에는 그냥 전체에서 이 녀석의 반대 사건,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사건을 전체에서 빼주면 된다 이거야. 그 별개의 사건이 뭐냐면 A도 안 뽑히고 B도 안 뽑히는 사건이지. 그걸 이 전체에서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 내가 지금 구한 이 네 가지 있잖아요. 이 네 가지가 결국엔 전체, 즉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능성을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야. 맞잖아. A 뽑히고 B 안 뽑히고 A 안 뽑히고 B 뽑히고 A, B 뽑히고 둘 다 안 뽑히고 이게 전부의 가능성 아니야? 그지? 더 이상 가능성 없잖아. 그럼 전체에서 누굴 빼주면 돼? 우리가 원하는 건 얘 아니겠어? 그지? 그럼 전체에서 그냥 이 전체에서 얘를 빼주면 얘만 남겠죠. 그죠? 그게 여사건이야. 무슨 말이 됐어? 그럼 똑같이 봐봐. 이렇게 가볼게. 20명이랑 5명이야. 그러면 원래 전체 사건이라는 건 뭐야? 아무런 조건이 안 붙은 전체 사건은 그냥 뭐야? 20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거지. 그지? 20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게 전체 사건이잖아. 아무런 조건 없이. 20명 중에 5명을 뽑아요 라고 하는 게 그냥 전체 사건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뭘 뺄 거냐면 둘 다 안 뽑히는 거. 둘 다 안 뽑히는 거. 둘 다 안 뽑히는 거 있어? 얘네요. 그죠? 18씩. 이걸 빼면 이걸 계산하잖아?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얘네들이 나온다 이거지. 이해했어? 요게 여사건입니다. 이거 수가 좀 크긴 한데요. 사실 이런 것도 해봐야 돼. 알겠죠? 요게 여사건. 이해했어? 그 다음 네 번째. 이게 참 조합은요. 중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를 순혈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순혈처럼 풀면 중복이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이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중복되는 것만큼.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야. 악수. 다음 경기. 이런 문제. 일단 악수는요. 몇 명이서 해? 2명이서 하잖아. 악수는 2명이서 하잖아. 그러면 내가 민성이랑 악수하는 거 한 번 했어. 근데 민성이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하고 민성이가 저기서 하고, 민성이가 입장에서는 여기서 안 했으니까 악수 한 번 안 한 거야 라고 안 하잖아. 무슨 말인지 했어? 내가 재한랑 이렇게 악수 한 번 했어. 민성이랑 이렇게 악수 한 번 했어. 그럼 재한랑 민성이도 둘 다 한 번씩 한 거 아니야? 나랑
나도 재하랑 민석이랑 한 번씩 한 거고. 그지? 근데 이제 재하 입장에서는 내가 일어나서 여기 안에서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러면 돼, 안 돼? 악수 한 번씩 할 건데 내가 여기서 재하랑 이렇게 악수 한 번 했어. 근데 재하가 자리 바꿔서 한 번 해야겠다고 막 우겨.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그게 맞아? 아니잖아.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한 번 하면 악수 한 번 한 거잖아. 그래서 악수도요, 자리를 두 자리 만들어 놓잖아? 악수 자리 이렇게 두 자리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악수를 할 수 있는 사람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막 자리를. 근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서 이렇게 악수하는 거나 B가 여기 있고 A가 이렇게 악수하는 거는 경우가 어때?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결국엔 중복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중복이 되니까 순열로 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결국엔 뭐만 생각해주면 되냐면 그냥 둘이 뽑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둘이 뽑기만 하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악수 한번 하면 끝이잖아. 그지? 내가 둘이 이렇게 뽑기만 해서 악수 한번 하면 끝이잖아. 둘이 이렇게 뽑으면 결국엔 악수 하면 끝이야. 그지? 뽑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도 뭐야? 악수 문제도 조합이었다. 아마 이 악수 문제도 너네 중2 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원수대로 나눠줬어요. 예를 들면 10명이었잖아. 10명이 악수를 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너네 쭉 나눠서 뭘로 나누냐면 2팩으로 나눴을 거야. 어차피 똑같이 돼서. 예를 들면 10명 중 2명을 뽑아서 2명씩 악수를 한다고 하면 10명 중 2명, 즉 이 자리 채워줄 10명, 9명이라고 하고 이걸 얘네들이 똑같이 자리 바꾸는 것까지 세준 거기 때문에 이걸 2로 이렇게 나눠줬을 거라고. 이것도 조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경기도 몇 팀이 해? 두 팀이 이렇게 경기하는 거 아니야? 축구든 농구든 뭐 야구든 두 팀이 하잖아. 그럼 10명의 팀 중에서 10명의 팀 중에서 경기를 하는 총 경기 수가 궁금한 거야. 근데 경기는 몇 명이서 해? 두 팀에서 하잖아. 이쪽 왼쪽, 이쪽 왼쪽. 그럼 여기 이 경기를 한 2명을 뽑아주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 A팀이 하는 거랑 여기서 B팀이 하는 거나 여기서 B팀이 하나 여기서 A팀이 하는 건 어때?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 이걸 뭘로 나눴어? 2로 나눠주는 거라고. 이해했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도 뭐야? 조합이야. 따라서 얘를 뭐라 쓸 수 있냐면 10C2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얘를 풀어주면 어떻게 쓸 수 있어? 10 곱하기 9에 2로 나눠버리면 되거든. 이해됐니? 이것도 조합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악수 그리고 경기. 악수의 수와 경기 수를 구하는 문제도 조합이다. 이해됐니?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죠. 다섯 번째는 이건 좀 특이하게요. 도형이 나옵니다. 도형. 조합에는요. 도형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냐면 직선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을 구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좀 더 나아가면 사각형까지도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예를 들면 사각형까지 구하거든. 사각형.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이거 조형 문제가 좀 많이 좀 헷갈릴 텐데 이거 잘 봐야 돼. 첫 번째, 직선이거든요. 직선? 직선은요, 얘들아. 내가 그럼 여기서 이 점을 막 이렇게 있어. 점을 막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막 찍었다? 찍었어. 점이 총 몇 개야? 6개지? 그럼 너네 직선은 점을 몇 개 있어야 돼? 점이 2개는 있어야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점과 점 사이를 이렇게 이어야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지? 점과 점 사이를 이렇게 지나는 2점 이상이, 너네 직선이 옛날에 정의를 배우면서 2점이 이렇게 이상이 있어야 이제 점이 만들어진다라고 배웠을 거야. 그럼 여기서 너네 이 6개의 점들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 직선 2개잖아. 그지? 2개를 골라야 돼. 근데 이것도 왜 조합이냐면 이 점을 고르고 이 점을 고르는 거나 이 점을 고르고 이 점을 골라서 만드는 직선은 뭐 한 거야? 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하나만 세주면 되잖아. 이것도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쓰냐면 6C2라고 쓰면 돼. 6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뽑으면 그냥 직선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주면 문제가 참 쉬울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준 거죠.
이미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볼까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잘 봐. 일단 점이 몇 개야? 예? 점이 6개예요. 그죠? 그럼 점이 6개니까 6개 중에서 두 개 고르는 거 쓰면 되겠지. 그지? 그냥 어차피 점이 6개니까 6개 중에 2개 고르면 돼요 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야, 얘네 둘이 고르는 거나 얘네 둘이 골라서 만드는 이 직선은 다 뭐해? 똑같은 거 아니겠어? 그지? 이 직선 위에,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2개를 고르면 다 똑같은 직선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빼주는 거지. 얘는 그 과정까지도 다 포함한 거야. 그냥 아무거나 6개의 점 중에서 2개 뽑아서 직선 만드는 거잖아. 그럼 그 안에는 결국에 여기 이 한 직선 위에서 2점 고르는 것도 포함이 된 거야. 그지? 그럼 중복된 것만큼 빼야지. 3개 중에서 이 한 점 위에 있는 점 3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 2개를 고르는 걸 빼줘야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게 뭐냐면,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즉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다 뺀 거잖아. 그지? 이 점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을 다 뺀 거잖아. 그럼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니?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여기서 얘네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을 다 뺀 거야. 3C2를 뺐다는 건. 근데 그러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만큼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마저도 빼버린 거지. 왜? 어찌됐든 간에 얘네 3개 가지고 하나의 직선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지? 이 3개의 직선은 한 직선 위에 있어도 이 하나의 직선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다 뒤에 뭐 해줄 거야 하면 플러스 1 하나 해줄 거야. 이 직선 하나 포함시켜줘야지. 됐니? 그래서 이 직선을 항상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 됐어? 이게 직선입니다. 그 두 번째. 보통 직선이랑 삼각형 문제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직선을 이렇게 공중에 있는 점과 요 직선 하나 주는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삼각형은 반원을 그립니다. 반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서, 삼각형이 반원 하나 그려서 여기다가 점을 찍거든요. 점이 몇 개야? 8개야. 그럼 너네 삼각형은 점이 몇 개 이어야 만들어져? 몇 개? 3개. 그렇죠. 삼각형은 점이 3개, 꼭지점 3개니까 3개를 이어줘야 되잖아. 그럼 너네 생각해야지. 그럼 8개의 점 중에서 뭐만 고르면 돼? 3개의 점만 뽑기만 하면 돼. 왜? 여기 고르는 거나 여기 고르는 거나 여기 골라서 만드는 삼각형은 다 무슨 삼각형이야? 똑같은 삼각형 아니겠어? 그지? 그래서 그냥 83이야. 근데 중요한 거, 여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 안 되는 게 뭘까? 둘레?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3개 고르면 안 만들어지겠지. 그지? 우리는 이 8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서 이 직선 위에 있는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직선 위에 있는 3개를 고르는 경우를 빼줄 겁니다. 됐니? 이해했어? 이해했어? 혜연아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경우를 빼주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도형에서는. 이해되니? 그리고 뭐 한 가지 좀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뭐 사각형인데 보통 이 사각형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은 뭐 평행사변형이나 또는 그냥 사각형 뭐 아니면 정사각형 아니면 직사각형 뭐 몇 개 나오냐고 물어보거든.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요런 직선이 이렇게 있고 뭐 점점 기울어지는 것 같아. 요런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또 세로로는 요런 게 있는 거야. 지금 가로 몇 개? 5개. 세로 몇 개야? 6개야.
이렇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 개수를 구하라 이거야. 직사각형 개수.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일단 이것도 하나의 뭐야? 직사각형이야. 맞지? 그럼 이거 몇 개야? 오, 겁나 많아. 그지? 이것도 뭐야? 하나의 직사각형이야. 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오, 겁나 많아. 이것도 직사각형이야. 그지? 이것도 직사각형이야.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이걸 일일이 세고 있을 거야? 아, 세다가 헷갈려. 세다가 이거 다 칠해. 그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직사각형은 기본적으로 가로 몇 개? 세로? 가로 2개, 세로? 2개죠? 그럼 이 중에서 가로 몇 개 고르면 돼? 5개의 이 가로선 중에서 가로 몇 개? 2개. 6개의 세로선 중에서 세로 몇 개? 2개 고르기만 하면 돼. 그럼 이런 거야. 잘 봐. 내가 여기 이렇게 골랐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골랐다. 그 다음에 가로선 여기 이렇게 골랐어. 그 다음에 가로선 여기 이렇게 골랐다. 그럼 이 노란 색깔로 칠해진 이 사각형 누구야? 얘야. 직사각형이겠죠? 그죠? 그 경우는 겁나 많을 겁니다. 이해되니? 그 경우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 내가 요렇게 뽑은 다음에 요렇게 뽑은 다음에 이렇게 뽑으면 여기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렇게 뽑으면 이거 나오겠죠? 일일이 다 셀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5개의 가로선 중에서 2개를 뽑아. 6개의 세로선 중에서 2개를 뽑아. 그리고 가로 세로가 맞물려야 하나의 직사각형이 되는 거 아니야? 둘이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지. 됐어? 이게 도형을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형도 되게 가지각색으로 정말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되니?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 너네가 이걸 진짜 많이 틀려. 이 조나누기라는 문제를 진짜 많이 틀리고 진짜 중요하거든. 그 조나누기 문제라는 게 뭐냐면 보통 뭐라 쓸 거냐면 분할과 분배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분할과 분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일단 10명의 팀이 있어. 10명 있다. 10명. 10명을 조로 나눌 거야. 조를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눠볼 거냐면 4명, 3명, 2명의 조로 나눠볼 거야. 일단 그냥 조를 나눈다라고 했잖아, 유리야. 조를 나눠본다고 했잖아. 그럼 조를 나눌 때 조에다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5명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 아니야. 그럼 그 조를 나눌 때 순서가 필요할까? 순서 필요할까? 그 묶음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얘네들의 순서를 필요할까? 순서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10명이잖아. 그럼 난 이렇게 5명 묶을래. 그럼 한 조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묶는 순간 조가 이 조에 순서가 필요해? 필요 없잖아. 그지? 그리고 이렇게 3명 묶었는데 이렇게 3명 묶는 거에 순서가 필요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조합인 거야. 그럼 10명 중에 5명을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라 써야 돼? 10명 중에 5명 뽑아내는 거. 10시 5. 남은 인원 몇 명이야? 5명 중에 몇 명 뽑는 거? 3명 뽑는 거. 5시 3. 마지막 2명 중에 2명 뽑는 거? 2시. 그리고 이렇게 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죠. 곱해주는 거야. 이게 조나누기야. 간단하지? 별 문제 차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간단한 문제에서 간단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조를 이렇게 나눠보는 거지. 3명, 4명, 4명. 3명, 3명, 4명. 그럼 여기서 이제 똑같이 쓰겠지. 3명, 3명, 4명이면 일단 여기 3명 뽑는 거 얼마나 써야 돼? 10시 3. 여기 3명 뽑는 거 뭐라 써야 돼? 10시 10시가 아니라 얼마? 7시 3. 그럼 여기 4명 뽑는 거 뭐라 써야 돼? 4시 4예요.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이 이렇게 곱해요 라고 하면 끝입니다 라고 하면 틀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이 10명 안에는요 누가 있냐면
A, B, 뭐 C, D, E, F, 뭐 G, A, B, C, D, E, F, G, H, I. 아, 나 영어 잘 몰라. H, A, B, C, D, E, F, G, H, I, J까지인가? 이게 딱 10명인가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 내가 이 자리에 A, B, C를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이 자리에 D, E, F를 막 집어넣었거든? 그럼 마지막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어? A, B, C, D, E, F, G, E, F, G, H, I, J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지? 맞아? 그럼 이 경우나, 얘들 이 경우나, 내가 얘네 둘이 인원수를 바꿔놓으면, 예를 들면 얘네 둘의 조의 자리를 이렇게 바꾼 거야. 그 위치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얘가 DEF가 되고 얘가 ABC가 되는 경우는, 이 경우는 어떤 거야? 이 경우나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조의 자리를 바꾸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에 ABC를 넣고 여기에 DEF를 넣으나, 내가 여기에 DEF를 넣고 여기다 ABC를 넣으나 영향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근데 그 경우를 여기서는 세줬다 이거죠. 이 경우 안에 얘가 ABC 있고 얘가 DEF 들어가고 얘가 DEF 있고 얘가 ABC가 들어간 경우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 이 중복이 되는 조 있잖아요. 숫자가 같은 조 있잖아. 조의 묶음의 수가 같은 조,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그 경우를 나눠줘야 돼. 곱해줘야 돼.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중복이 된 것만큼. 이해됐니? 그래서 이 조 나누기 문제가 항상 헷갈립니다. 항상 어렵고요. 이해했니? 자, 그럼 이런 것도 해보자. 일단 이번에는 10명이 아니라 9명이래. 9명이래. 아니, 나 좀 연습 좀 해보자. 8명이래. 8명이래. 얘들 8명. 8명인데 내가 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2명, 4명으로 나눈 거야. 됐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8C2, 6C2, 4C4라고 쓰고요. 얘네를 다 곱하겠죠?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이 조끼리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 중복이 돼 있으니까 얼마만큼 나눠줘야 돼? 200분의 1을 해줘야 된다 겁니다. 이게 조 나누기 문제야. 이해했어? 그럼 이번엔 9명이래. 9명이래. 3명, 3명, 3명으로 나눈 거야. 그럼 여기는 9C3이죠? 여기는 얼마야? 6C3. 여기는 얼마야? 그렇지, 3C3. 그러면서 다 곱하겠지? 그러면서 이 경우 안에도 마찬가지로 ABC, DF, GHI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보자고. 근데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자리에 GHI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자리에 DEF가 이렇게 들어가고 또는 이 자리에 ABC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막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경우가 막 생길 수 있잖아. 근데 어차피 얘네 둘의 관계는 뭐야? 서로 같은 거야. 이것만 있겠어? 겁나 많겠죠. 근데 얼마만큼 중복이 되는 거냐면 즉 이 자리 애들, 즉 조의 수가 같은 애들끼리는 구별이 안 가니까 얘네들끼리 막 자리 바꾸는 경우를 중복이 계속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 중복이 되는 만큼 뭐 해주면 된다고? 나눠주면 된다고. 그래서 뭘로 나눠야 되더라? 그렇죠. 300분의 1. 얘네들끼리 막 자리 바꾸는 경우만큼 나눠주면 된다 이거야. 이게 조 나누기 문제입니다. 이해했어? 이게 분할의 문제야. 그럼 분배는 뭐냐? 조에 이름을 붙이는 거야. 조 이름이 생겨. 조 이름. 예를 들면 호랑이 조가 있고 뭐 사자조가 있고 무슨 조가? 펭귄 하자. 펭귄 조가 이렇게 있대. 호랑이조, 사자조, 펭귄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조에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거야. 이걸 막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세 개를 여기다 이제 얘네들 조한테 각각 이제 붙여주고 싶은 거지. 그럼 이거 아니야? 너 조 무슨 이름 할래? 라고 하면 몇 가지 고를 수 있어? 3가지.
너 줘 몇 가, 그럼 너 줘 뭐 할래? 라고 하면 2가지. 너 줘 뭐 할래 그럼? 1가지. 즉 분배해 줄 때도요 마찬가지로 얘네들 조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이 됐어? 만약에 여기다가 추가로 뭐 타조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동물이 생각이 안 나네. 캥거루? 뭐 코알라? 총 6개의 조 이름이 있어. 그럼 너네 3조 중에서 물어보는 거지. 너 뭐 할래? 라고 하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가지. 너 뭐 할래? 하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5가지. 너 뭐 할래? 하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너네 3개가 뭐 고를래? 라고 하는 건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거든. 이게 분배입니다. 이해했니? 분할과 분배 뭔지 이해됐어? 이게 분배야. 그러니까 이름이 주어지는 순간 얘는 특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이 조는 호랑이 조야! 라고 하면 딱 돼버리는 거지. 처음엔 얘네들이 무슨 존재를 구별이 안 갔는데 네가 이 조는 호랑이 조야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그냥 호랑이 조야 하면서 특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순열을 쓰는 거죠. 자, 등식 m 플러스 1c 2 마이너스 mc를 8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달라고 하네요. 이런 것 때문에 그 기호로 식으로 쓰는 방법을 좀 배워준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걸 막 대입해서 풀기에는 좀 뭐 식이 좀 많잖아. 그래서 이거 좀 식으로 좀 써주고 싶은 거지. 그러면 m 플러스 1c 2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팩분의 m 플러스 1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두 개를 내려와서 곱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눠줘야죠. 그 다음에 NC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2팩분의 n 곱하기 n-1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 됐어? 그럼 애들이 뭐 하겠대? 빼겠대. 그럼 애들이 빼면 2팩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팩분의 n 곱하기 n-1 이렇게 되지 않겠어? 됐어? 그럼 얘가 얼마래? 8이래. 그럼 이미 뭐가 돼 있어? 분모가? 통분이 돼 있죠? 그래서 그냥 빼주면 2분의 얘는 좀 전개해줄까? 그럼 전개해주면 n제곱 플러스 n이 될 거고 얘도 좀 전개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n이 되면서 밖에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얘가 얼마라는 거야? 8이라는 거지. 양변에 2를 좀 곱해주고 계산 좀 해주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 16이 되면서 n제곱이 날라가겠네. 그럼 따라서 2n이 얼마야? 16이 되면서 n은 얼마가 돼? 8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수 n값이 궁금한 거였네요. 다음. 자, 테니스 대회에 참가한 9명의 선수가 각기 다른 선수와 서로 한 번씩 겨루는 리그전 방식. 말했죠. 경기 수. 그죠? 경기 수. 9명의 선수가 서로 한 번씩 겨룬대. 서로 막 한 번씩 겨룬대. 그러면 이건 아까 말했듯이 경기 수는 조합이기 때문에 9명 중에 2명을 뽑아서 경기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9 곱하기 8을 2팩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죠? 2팩은 2 곱하기 1이라서 2라고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이 되면서 약분시키면 얼마? 36번의 경기를 하는 거겠죠. 다음. 자, 봅시다. 지하와 형기를 포함한 10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의 대표를 뽑는데 그 중에 지하와 형기는 반드시 뽑혀야 된대. 반드시 뽑혀야 된대. 그죠? 그럼 4명의 대표 자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대표 4명이라고 하면 지하와 형기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이미 이 자리, 두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지하랑 형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죠? 지하랑 형기는 이미 뽑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남은 인원은 몇 명이야? 요 두 자리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할 사람은 몇 명? 8명. 그러니까 8명 중에서 몇 명만 뽑아주면 돼? 2명만 뽑아주면 되지 않나. 이거죠. 따라서 뭐 해야 돼? 8 곱하기 7을 2팩으로 나눠버려야겠죠? 그래서 약분시키면 28가지가 나오는 거지. 다음. 자, 봅시다. 자, 선생님 4명과 학생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데?
3명을 뽑는데 선생님 4명과 학생 3명 중에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선생님이 적어도 1명 포함된대. 얘들아, 선생님이 적어도 1명을 포함되는 거라면 선생님이 1명 포함돼도 상관없는 거고 2명 포함돼도 상관없는 거고 3명 포함돼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이 문제는 적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면 돼? 여사건. 여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전체에서 아예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를 빼주면 되죠. 그럼 선생님이 적어도 1명 뽑히지 않을 경우의 반대, 즉 선생님이 적어도 1명 뽑히는 경우에 완전한 반대는 뭐야? 1명도 안 뽑히는 거겠지? 선생님이 1명도 안 뽑히는 거 아니겠어? 완전히 반대는? 그럼 선생님이 1명도 안 뽑히는 걸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전체는 얼마야? 전체는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9C3. 그냥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9명 중에서 3명만 뽑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전체죠. 그러니까 9C3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을 1명도 안 뽑는 거야. 그 말은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선생님을 1명도 안 뽑는데 학생 중에서 3명을 다 뽑게 되는 거죠. 선생님을 1명도 안 뽑는다는 소리는 학생 중에서 3명을 다 뽑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죠? 그럼 학생에서 3명을 다 뽑아야 되니까 5명 중에 3명 뽑아야 되는 거죠. 됐어? 얘네 둘이 뭐 해야 돼? 빼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엔 9C3 빼기 5C3이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9C3은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3팩으로 나눠야 되는 거고요. 5C3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5C2라고 바꿔 쓸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5C2라고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다른 말은 5C2거든요. 따라서 뭐라 쓸 수 있냐면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거겠죠. 그럼 얘는 바꿔 쓰면 뭐라 쓸 수 있어?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약분 좀 시켜주면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랑 얘랑 약분되겠죠. 그래서 얘는 얘랑 이렇게 약분되면서 앞에 있는 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1 곱하기 4는 84 마이너스 10 따라서 몇 가지? 74가지가 되는 거지. 다음 자 요거네요. 자 서로 다른 자두 3개랑 참외 2개랑 키위 3개 중에서 자두 2개, 참외 하나, 키위 2개를 골라서 5명의 학생에게 각각 하나씩 나누어 준대. 자 봅시다. 서로 다른 자두, 참외 2개, 키위 3개 중에서 참외 하나, 키위 2개, 뭐 자두와 2개를 골라서 서로 다른 5명 학생에게 각각 나누어 준대. 그럼 이거야. 잘 봐. 이렇게 나오면 너네 벌써부터 어려워질 거야. 보통 뭐부터 생각해야 되는지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냥 앞에서부터 그냥 하나하나 잘라서 보면 돼. 첫 번째 뭘 했어? 서로 다른 자두 3개, 참외 2개, 키위 3개 중에서 각각 자두 2개, 참외 하나, 키위 2개를 일단은 골랐잖아. 그지? 그럼 일단 골라내야지. 왜? 서로 다른 자두잖아. 자두가 다 모양이 뭐 다 다른가 봐. 뭐 다른 자두 뭐 이렇게 다 다른가 봐. 그럼 뭔 자두를 줄 건지 먼저 2개부터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서로 다른 3개의 자두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 3C2. 맞아? 일단 고르기만 할 거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참외 2개에서 하나 고르는 거. 그지? 그리고 서로 다른 키위 중에서 3개 중에서 키위 2개 고르는 거. 맞아? 그리고 이 고르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상황은 일단 뭐 한 거야? 고르기만 한 거야. 총 몇 개를? 5개를 고르기 한 거죠. 과일 5개를 지금 골라놓은 거잖아. 그지? 내가 고른 이 과일은 물론 종류는 같을 게 있어. 왜냐면 자두 2개랑 키위 2개니까 종류는 똑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다 어떤 거야? 다 똑같아? 내가 자두 2개 뽑았는데 그 자두는 똑같은 자두야? 아니잖아.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게 된 거지. 이해했어? 내가 A라는 자두랑 B라는 자두는 다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냥 5명의 학생들 중에서 이걸 하나씩 나눠주겠다는 소리잖아. 그럼 5명의 학생 중에 고르라 그래. 너 뭐 먹을래? A, B, C, D, E라는 과일 중에서 너 뭐 먹을래랑 똑같은 거야. 비록 A, B, C, D, E라는 과일이 이 녀석도 자두고 이 녀석도 자두고
이 녀석은 참외고 이 녀석은 키위고 키위지만 다 서로 다른 과일이라 이거지. 이해했어? 그럼 너 뭐 먹을래? 학생 1한테 너 뭐 먹을래? 라고 해서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 학생 2한테 그럼 너 뭐 먹을래? 하는 게 몇 가지? 4가지. 3한테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 2한테 고를 수 있는 거? 4한테 고를 수 있는 거? 2가지. 5한테 고를 수 있는 거? 1가지. 즉 그냥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얼마나 쓰는 거야? 5팩토리얼 써야죠. 이해했어? 이해했어? 내가 이해된 거 맞지? 이해된 거 맞지? 근데 사실 이거를 하나로 뭉쳐서 보잖아? 그럼 순열이야. 왜? 뽑은 다음에 뭐 했어? 뽑은 다음에 분배했다는 소리는 나열했다는 거 아니야? 분배했다는 소리는 만약에 뭐 학생 1, 2, 3, 4, 5가 이렇게 서 있어. 그럼 너네들한테 이 과일을 이렇게 나눠주겠다는 소리는 순서대로 서 있는 거에 내가 과일 순서를 이렇게 매겨주는 순간, 과일 순서를 매기는 순간 학생들한테 주는 과일도 달라지는 거 아니야? A, B, C, D나 A, D, B, C, E나 다른 순서잖아. 그지? 그 순서대로 학생들한테 준다라는 건 내가 그 과일을 뽑아서 줄 세워버리겠다는 소리죠. 나열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순열이야. 근데 그 순열을 지금 잘라서 생각한 거지. 내가 맨 처음에 너네 조합이라는 게 뭔지 알려줄 때 잘라서 가르쳐줬던 것처럼 앞에는 조합처럼 생각을 하고 그 뽑은 개수만큼 나열시킨 겁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뭐야? 순열이거든. 이해되니?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음. 직선의 개수. 자, 나왔네요. 직선의 개수.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7개의 점 중에서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데,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일단 조건에서 어느 3점도 한 직선에 있지 않다는 거니까 중복이 되는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냥 점의 개수만 구해주면 되겠네. 총 7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그렇죠. 72. 끝났죠? 얼마? 21개의 21개의 직선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런 다음 나오는 게 사각형이 나오네요. 사각형. 자, 봅시다. 이 사각형에 이 원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 4개를 골라서 사각형을 만들어 달래. 이해했어? 그럼 점이 몇 개야? 6개네? 그럼 점 6개 중에서 사각형 만들려면 꼭지점 몇 개 필요해? 4개 골라야죠? 6시? 4겠네. 겹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 상황에는 없어요. 왜냐면 한 점 위에 뭐 4개를 고른다거나 한 직선 위에 있는 뭐 4개를 고른다거나 내가 여기서 아무거나 4개를 골랐다고 해도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됐니? 그래서 얘는 뭐야? 6시 2로 바꿔서 푸는 거죠. 6시 4는 6시 2로 바꿔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는 거야? 6 곱하기 5를 2팩으로 이렇게 나눠버려야죠. 그래서 얼마? 15가지가 나오는 거야.